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앞전 주 18번까지 했으니까 오늘 19번부터 합시다. 자, 국회법령상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후 10년 내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서 실시기에 인가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멸증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지목은 대죠. 지목은 대. 그리고 10년 내 설치가 안 되고 그 멸증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지. 이렇게 실시기에 인가가 있으면 실시기에 인가가 있거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멸증할 수가 이것은 없습니다. 2번 매수 청구받은 매수무자는 6개월 내에 뭐 해야 돼요? 매수 여부 결정 통보하고 매수 결정 통보했으면 2년 내에 사야 돼요. 엉터리고요. 3번 해당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 시행자가 정해졌답니다. 그때는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3번은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4번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허가를 받아 3층에 다세대 건축할 수 있다. 매수 거부하게 되면 일단은 허가를 받아가지고 3층 이하인 단독의 단독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4가지가 있는데 단독의 단독 3층 이하인 1종근생, 3층 이하인 2종근생, 공작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세대는 안 돼요. 5번 도시계획 시설채권 상환기간은 10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0년이 아니고 10년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됐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자 미집행 시설 부지에서 첫 번째 매수 청구 제도인데 매수 청구하려면 출제가 첫 번째는 10년 내 설치가 안 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는데 얘기했듯이 실시기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되면 매수 청구가 안 됩니다. 매수 의무자는 6개월 내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특광, 특특, 시장, 군수에 통보해야 돼요. 근데 매수 의무자가 특광, 특특, 시장, 군수면 소유자한테만 통보하지 자기가 자기한테 통보하는 건 아니에요. 6개월 내에 통보하고 매수 결정 통보했으면 2년 내에 사야 되고 매수 거부 결정한다든가 2년 내에 매수 안 하면 허가받아서 개발하는데 그때 개발이 전부 다 3층 이하의 단독의 단독 3층 이하의 1종근생 3층 이하의 2종근생 2종근생 중에서도 안 되는 거 4개 어떻게 하면 겠어요? 단란주점 안마실소 예. 노래연습장 또 예. 다중생활시설 암기해놔야 돼요. 자 4번 이제 도시계획 시설채권인데 도시계획 시설채권은 이 매수무자가 지자체일 때만 발행합니다. 지자체일 때만 발행하되 언제 발행하냐? 1번 토지 소유자가 받기를 원할 때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두 번째 원치 않아도 부재부동산 소유 토지에서 3천만 원 초과할 때 초과되는 금액 또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3천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만 줄 수 있고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조례 이자율도 조례를 정합니다. 채권 발행 절차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지자체가 발행했으니까 지방재정법 적용하고 이 토지의 매수 가격 절차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공지법을 준용합니다. 끝으로 시설 결정하고 20년이 지나 설치가 안 되면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 해제가 됩니다. 20번입니다. 미집행 시설부지 해제 등에 관한 설명에 옳은 거. 1번 시장으로서는 결정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냐면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좀 잘못됐죠. 특광특특 시장으로서는 10년 지나 설치가 안 되면 그 사실을 지방의회에 보고합니다. 지방의회 보고. 틀렸고요. 2번. 지방에는 6개월 내 특광특특 시장군수에게 해제 권고할 수 있다. 6개월이 아니고 90일이죠. 90일 해제 권고. 3번 도시계획 시설결정 해제 권고받은 특별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내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자,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하면은 지자체장은 1년입니다. 1년 내 해제 결정, 1년 내 해제 결정 것이어야 되고 4번 해제 권고받은 지자체장은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 권고받고 언제까지 소명해야 돼요?
6개월 내에 소명을 해야 되고 5번 도지개 시설 결정 해제 신청받은 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내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을 결정해야 된다. 이것은 일반적인 시장군수는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하게 되면 해제 사유에 해당하면 1년 내 해제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시장군수는 본인에게 해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쩐다고? 도지사한테 해제 신청받은 도지사가 1년 내 해제 결정. 그래서 5번이 맞죠. 자, 방금 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10년 내 설치가 안 되고 설치 필요성이 없다. 설치도 안 됐다. 또는 설치 필요성이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때는 지자체장이 지방에 보고하면 지방에는 90일 내 해제 권고하고 해제 권고받은 지자체는 1년 해제 결정 고시하고 근데 1년 해제 결정 고시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본인에게 권한이 없으니까 도지사한테 해제 신청하면 도지사가 1년 내 해제 결정. 근데 지방의회가 90일 내 해제하세요 권고했는데 지자체가 봤을 때 해제해서는 안 된다. 그럼 안 된다는 사유를 6개월에 소명을 하고 그래서 해제가 안 된 것들은 2년마다 지방에 보고를 해야 되고 이 제도는 국장이 결정하고 중행장이 설치하기로 한 시설에다는 이 제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국장이 결정하고 무슨 얘기야? 국가가 결정하고 누가 설치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설치. 국가가 설치한다 이 얘기요. 그거를 지자체가 가가지고 설치 필요성이 없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건 하지 마라 이런 얘기고요. 여기까지는 출제가 잘 되고요. 얘는 이제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도지개 시설 결정 해제 신청 등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은 1번 도지개 시설 결정 것이 20년 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는 이반권자에게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 위반 신청할 수 있다. 2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되면 토지 소유자가 이반권자한테 해제 위반해 주세요. 이반권자 뭐라고 했어요? 네 바보야 그러지. 왜? 20년이 지나도 안 됐으면 20년 되는 다음 날 풀리는데 무슨 해제 위반 신청 말이 안 되지. 몇 년이요? 10년. 1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되고 어쩐다. 실효시기까지 집행계획도 없다. 그랬을 때 토지 소유자 위반자한테 해제 위반 신청. 2번 이반권자는 해제 위반 신청 받으면 2달 내 결정해서 알려라. 3개월 내 결정해서 알리는 거예요. 3개월 내 결정해서 한다 안 한다 알려줘야 되고 3번 해제 위반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위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시설 결정 해제 신청할 수가 있어요. 3번이 맞아요. 일반적 해제 위반 안 해주니까 이제 결정자 찾아가서 해제 결정해서 할 수 있어요. 4번 도시관리 결정권자는 해제 결정 신청 받으면 언제까지 해제 결정 여부를 지금 토지소유자한테 알려주냐. 결정 신청 받으면 2달 내 결정 알려야 돼요. 2달 내 결정 알려야 돼요. 5번 해제 결정 신청을 한 토지소유자는 해당 도시계획 시설 결정 해제되지 아니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해제 심사 신청. 토지 소유자가 결정권자한테 해제 결정 신청했는데 결정권자가 안 해줘. 안 돼.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누구 찾아가? 국장 찾아가서 국가가 이제 판정을 해달라. 해제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해제 심사 신청. 국장한테 해제 심사 신청해야죠. 그럼 국장이 중도위 심의 거쳐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 제도는 단독 문제 안 나오고 이런 게 있습니까? 지문 한 개 나왔어요. 지문 한 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해제 위반 신청 지금 했던 거 입36, 결의6, 국심6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입36, 결의6, 국심6. 자, 결정되고 1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되고 실효시기에 집행계획 없으면 1. 입36 무슨 얘기냐? 토지 소유자가 위반 신청하면 3개월 내에 가부 결정해서 알려주고 6개월 내에 해지 결정해라. 이 입36이요. 두 번째 결의6은 자 해제 위반 신청했는데 안 됐죠. 토지 소유자가 결정권자한테 해제 결정 신청. 결정권자는 2달 내 결정해서 알려주고 6 결정 알렸으면은 6개월 내 해지 결정해라. 그게 결의6이야.
해지 결정 신청. 2. 2달 알리고. 6개월 해지 결정. 그 다음에 이제 국십육은 거기서도 해제가 안 됐죠. 그럼 국토부 장관한테 해제 심사 신청.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 신청. 국심.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중도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해제 필요 여부 결정을 하고 해제가 맞다 그러면 결정권자한테 해제 권고. 결정권자는 6개월 내 해제해야 된다. 그래서 국심 6 그랬어요. 입삼 6, 결의 6, 국심 6. 해제 위반 신청 3개월 내 알린다. 6개월 내 해제한다. 결의 6, 해제 결정 신청 2달 내 알리고 6개월 해제한다. 국심 6. 국토부 장관한테 해제 신청하면 국토부 장관이 중도의 심의 거쳐서 결정해서 알려주고 결정권자한테 해제 권고. 결정권자는 6개월 해제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신발 바꿔야 돼요. 바꿔 신어야지. 저러고 하면 안 되지. 사회생활은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가 시험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괜찮지만은 여기가 직장 생각해보라고. 직원이 저렇게 다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2번입니다. 지구단위다 옳은 것은 1번 농림직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암기했는가 모르겠네. 저는 어떻게 암기했겠냐 그러면 주, 복, 특, 개, 산, 복, 개, 생, 농, 관, 외 이렇게 암기시켰거든요. 주, 복, 특, 개. 그러니까 지금 와서 암기법 바꾸면 여러분 늦어서 안 돼요. 했던 거 계속 여러분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시켰다고. 무슨 얘기냐? 주거, 복합, 특정 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있어야 되고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산업유통, 복합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에 위치하면 되고 관광휴양은 도시지역 외에 있으면 된다. 그러면 저기는 지금 농림지역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농림지역 위치한 이거잖아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포함된다 그래야죠. 1번은 틀렸네요.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은 국장, 시도, 시정수가 도시 기본계획 결정이에요, 관리계획 결정이에요? 관리계획 결정입니다. 3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시범도시의 전부 대상으로 지정해야 되며 일부 대상할 수 없다.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됩니다.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4번 공원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으로서 30만인 지역으로서 체계적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 지정해야 된다. 시, 공, 30 이렇게 배웠죠. 시과 조정계 해제 면적이 30만 이상, 공원 해제 면적이 30만 이상 지정해야 된다. 여기는 맞네요. 5번 도시적 밖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죠. 도시 밖에서 지정할 수 있다. 23번입니다. 또 지구단위입니다. 지구단위다 옳은 것은 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건축법 44조 대지와 도로 관계 규정을 대등히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지구단위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완화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10가지 있어요. 10가지. 10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완화할 수 있다. 문제가 나오면 자, 모든 거를 실력으로 푼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10년 공부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은 한 우리가 내용을 40% 정도만 안다 그러면 눈치로 풀어요. 어떻게 출제하는 줄 알고 출제자가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건축하면 완화할 수 있는 거 물어볼 거예요. 물어볼 때는 보고 묻겠어요? 안 보고 묻겠어요? 법조문을 보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게 보여요? 없는 게 보여요?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 뚝 빼서 이거 완화할 수 있다라고 물어보면 있으니까 물어봤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5처리. 5 해야 돼요. 근데, 자, 10개 있어야겠죠?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단독 문제 나온다고. 그때는 10개 암기하기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규제거든.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러면 공법에서 배운 규제 중에서 여기에 안 나온 거를 찾아내봐라. 뭐가 남았는가? 그럼 첫 번째 뭐가 남았는가? 대지 분할 제한이 남았어요. 대지 분할 제한. 주거기타 60, 상업고 150, 녹지 200. 그거 완화 안 해줘요. 대지 분할 제한 완화 안 되고. 또 대지 안에 공지라는 제도가 있어요. 대지 안에 공지. 건축선에서 6m 이내, 인접경계선 6m 이내 후퇴해서 건축한다. 그거 완화 안 해줘요. 세 번째,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이것도 규제예요. 그래서 답 나올 수 있는 게 세 가지요. 그 세 개 암기해서 그냥 그렇게 풀어줘야 돼. 지문 하나 나오면 무조건 완화할 수 있다. 한 문제 나온다 그러면 정답은 대지 분할 제한, 대지 안에 공지,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그렇게 풀어줘야 되고. 2번, 지구단위 계획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 보존을 할 경우 지구단위 계획으로 주차장법, 주차장 설치 기준, 자, 얼마 완화합니까? 100. 주차장은 100. 틀렸죠? 3번, 도시지역의 개발진흥 지정하고 당해지구를 지구단위 계획 지정한 경우 용도지가 적용돼. 용적률 얼마? 도시 개발진흥 지구단위. 그러니까 도시지역 안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면 위로 20% 들어가. 20%. 위로 가는 게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 그러니까 용적률 120, 높이 제한 120. 그러니까 200이 아니고 120 완화. 4번, 계획관리지역의 계획관리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얘기했죠. 자, 도시적 밖의 개발진흥지구에서 용도를 완화하더라도 아파트 연립은 완화가 안 돼요. 그러나 계획관리지역은 돼요. 계획관리는 돼요. 근데 계획관리에서 안 된 데도 틀렸고요. 5번, 자연환경보호지역의 관광휴양개발진흥지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 적용도 용적률은 160이 아니고 그것은 200입니다. 좌우지간 혹시 시험 문제 나오면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계획 지정됐다. 용적률이 얼마냐? 무조건 200이야. 무조건 200. 15회 시험에 나왔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문제 푼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15회 시험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여기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용적률 몇 프로예요? 80%. 자, 여기에는 개발진흥, 이게 지금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다. 여기는 용적률 몇 프로예요? 여기는 용적률이 100%예요. 100% 이렇게 100%. 자, 잘 봐요. 여기에 이만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된다.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건폐율 150, 용적률 200만 하죠. 자, 현재 이 땅의 용적률이 몇 프로입니까? 80이죠? 자, 80. 80에 곱하기 몇 배? 2배. 얼마 돼요? 160이다. 160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자연환경보전되게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에 여기에 이만큼 해서 여기에 지구 단위가 지정되어 있다. 얘도 얼마 안 와요? 200% 안 한 거예요. 근데 관광휴양은 용적률 얼마라고? 100이라고. 여기에 또 곱하기 2배 그러니까 얼마 써야 돼요? 200 써야 돼. 200. 그래서 도시지역 밖으로 나오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구 단위 지정합니까? 이러면 못해요. 지정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설명해 줬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도시적 밖에다 지구단위 계획 지정하려면 조건이 3개 중에 하나는 맞아야 돼요. 첫 번째 뭐가 맞아야 돼요?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지정하면 첫 번째 조건, 면적이 50 이상의 계획관리고 대량 지정하는 조건. 두 번째, 그러니까 계획관리 간다고 계획관리. 계획관리는 기본적으로 용적률 몇이에요? 100. 계획관리에 지구단위 들어가면 100 곱하기 2배. 얼마요? 200.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 200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자,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지정하려면 두 번째가 개발진흥지구이고 대령이 정하는 조건. 개발진흥지구는 그러니까 도시적 밖에 계획관리가 아닌 상태에서 지구 단위에 들어오려면 개발진흥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개발진흥 기본이 얼마라고? 100이라고. 2배. 그래서 200 간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고민하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자연환경 보호자님 도시적 바뀌죠?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에 들어갔다. 해석하지 말고 그냥 200이야, 200.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용적률은 무조건 200이다.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게 더 빠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었고요. 자, 이제 지구 단위 봅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지구 단위 계획은 국장, 시도, 시정수가 도시 관리계 결정입니다. 도시 관리계 결정.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그러면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도시적 밖.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에서는 주로 뭘 물어보냐 그러면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몇 개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묻는 것은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일부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에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준산업단지에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그걸 물어봅니다.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은 딱 3개, 하나, 둘, 셋, 4개 있지만 4번째 어차피 안 나오니까 하나 그러면 정택 10년, 둘, 시공 30, 셋, 녹지가 주 상공 변경 30 암기해야 돼요. 정비 택지 개발사업 끝나고 10년 경과된 지역. 두 번째, 시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 면적이 30만 이상. 세 번째, 녹지 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변경 면적이 30만 이상. 네 번째, 조례가 정하는 30만 이상도 있는데 그건 어차피 안 나와. 무시해야 돼. 도시적 밖에서 또 하나, 둘, 셋, 하나. 면적 50 이상의 계획관리고 대령이 정하는 조건. 둘, 개발진흥지구고 대령이 정하는 조건. 아까 대령이 정하는 조건에 주복, 특계, 삼복, 개색, 농, 관외. 세 번째, 도시적 밖에 용도지구 폐지하고 용도지구 행위자를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지역도 지정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은 많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 100번 나오면 100번 다 옵니다. 없는 것을 놓고 안 물어봐요.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는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게 많이 있는데 반드시 포함한다가 2개 있습니다. 기반시설 배치, 기반시설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도를 높여 최고한도, 최저한도는 반드시 포함이다. 2개 저는 기, 용 이렇게 암기시켰어요. 저한테 수업 듣는 사람들은 기반 배치, 기반 규모, 용,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도를 높여 최고한도, 최저한도는 반드시 포함이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는 이런 게 포함될 수 있다, 무조건 있다 들어가는데 한 문제 딱 나오면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될 사항이다, 아닌 것은 그런 문제 나와요. 단독 문제 나온다 그러면 지문 5개 중에서 도시 기본 계획 내용을 찾아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은 하나의 도시 일부를 가장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개발하는 게 개발 계획이요. 얘는 구체적 세부적이요. 도시의 일부입니다. 일부. 도시 기본계획은 도시의 전체를 놓고 하는 방향 제시니까 약간 뜬구름 좀 성격이 있어요. 도시의 공간구조에 관한 사항,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 뭐뭐에 관한 사항, 그런 거를 찾아줘야 돼요. 규제 완화인데 완화되는 게 몇 개 있다? 10개 있다. 10개. 완화되는 게 10개 있으니까 그 10개를 다 잡을 수가 없으니까 완화 안 되는 거 하나. 대지 분할자, 둘, 대전의 공지, 셋, 건축선에 의한 건축전 완화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빠르겠다. 자, 구체적으로 도시적 안에서 주차장 100. 주로 그게 나오면 그게. 또 도시적의 개발진흥지 지정하고 지구단위 지정하면 높이 120, 용적률 120, 거기까지. 도시적 밖에서는 건폐율 150, 용적률 200.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지정되면 건축 제한 등을 완화하는데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아파트 연립이 안 된다. 단 계획관리에 있으면 된다. 실효는 지구단위 계획 9, 2억, 실효는 3년 다음 날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구역 지정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계획 수립 안 하면 3년이 되는 다음 날 실효. 구역의 실효는 3년.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계획.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은 5년 다음 날이요. 5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다음 날 실효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 단위는 100% 한 문제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나오니까 무조건 암기해줘야 되고. 그 대신 불행히도 계산 문제 나오면 어려울 겁니다. 계산 문제까지는 어려워요. 그것은. 24번 개발행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이 정도는 보너스 수준입니다. 녹지지에 관해서 양식 발전 어쩌고 저쩌고 양식업을 하기 위한 비닐하우스의 양적 설치는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전답 상호간 지목 변경, 수반 경제 행질 변경 안 받죠. 전답 상호간 안 받아요. 3번 관리지역에서 건축법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물건 한 달 이상 쌓는 거 허가를 받아야죠. 4번 2m 이상 절토, 송토, 수반 등은 경작 행질 변경 허가를 받습니다. 2m 이상이 받아요. 5번 도시지에서 채취 면적이 25제곱미터 초과하는 토지에서 부피 53제곱미터 초과하는 토석 채취. 숫자까지는 암기 안 해요. 잘 나지도 않고. 나오면 뭘 봐야 돼요? 20을 보지 말고 초가, 50을 보지 말고 초가 크다. 허가를 받는다. 이하 안 받는다. 그걸로 문제를 풀어야지 숫자 암기한다? 그 말도 안 돼요. 그렇게 눈치껏 풀어줘야 돼. 자,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사업 1번 완전 잘 나옵니다. 도시계획사업인 개발은 허가를 안 받습니다. 2번 물건적지 한 달 이상 물건적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농림적의 물건적지 허가를 안 받습니다. 우리 지금 2번 났고요. 재복구 재난수업 응급조치 허가를 안 받고 먼저 하고 한 달 내 신고입니다. 건축법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 건축은 건축법에서 그냥 한다. 여기도 그냥 한다고. 5번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건축물 공작물 설치를 위한 형질 변경 허가 대상이 아니고요. 6번 국가지하체가 공익상 필요해서 직접 시행한 행질 변경 허가 대상이 아니고. 7번 사도법 사도에서 허가를 받은 토지 분할은 허가 대상이 아니고. 8번 토지 일부를 국공유지 공공시설 사용하기 위한 토지 분할 허가 대상 아니고. 9번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한다. 일반 재산을 매각기 위한 양약기 위한 분할 그것도 허가 대상이 아니고. 10번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 시설로 지용되면 고시된 토지 분할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본 건 대부분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숫자가 나온 것처럼 초과는 허가 대상이고 이하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고요. 25번입니다. 개발행 허가다 옳은 것은 1번 개발행 허가받은 사업면적 5% 범위에서 확대 축소는 변경을 받지 않아도 된다. 되게 잘 나오는 지문인데요. 개발행 허가받은 거 변경하려면 당연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요.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변경은 안 받아요. 경미는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주로 시험에는 2개 나와 2개. 사업기간 단축은 경미다. 연장은 경미가 아니다. 5% 이내 축소는 경미지만 확대는 경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확대 축소는 변경을 받지 않는다? 틀렸죠? 확대는 받고 축소는 안 받고. 2번 관리적 토지 형질 변경 허가 기준은 만 미만 암기합시다.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업지 만 미만, 공업 3만 미만, 보존녹지 5천 미만, 관리 3만, 농림 3만, 자연환경 5천 미만. 그러니까 관리는 3만 미만이고요. 3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받은 개발행위는 지방정의 심의 거치지 않는다. 개발행위 허가할 때 심의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도 이렇게 문제 나오면 평소에 연습을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어디 학원 다녔나가 되게 중요해요. 공법은. 문제는 똑같은데 A 학원은 이번에 공법이 되게 어렵대. B 학원은 이번에 공법 너무 쉬웠대. 어렵고 쉽고가 어디 있어요. 방향 제시가 어떻게 되고 문제 푸는 걸 어떻게 준비했는가 여기에 따른 것이지.
이거 심의합니까 안 합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우리가 했냐고. 개발행위 할 때 심의해야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많습니다. 개발행위 허가할 때 심의 생략상 몇 개 있습니까? 많습니다. 출제자는 보고 냅니까 안 보고 냅니까? 보고 냅니다. 심의하는 걸 보고 낼까요? 안 하는 걸 보고 낼까요? 이것은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예외냐 이거라. 그 논리가 그래. 논리가 원칙은 심의하는데 예외 이거는 안 한다. 그러면 심의한 걸 가지고 문제 내면 예외 가지고 뒤집어 버린다고. 이의신청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자 이거는 심의하라. 잘 들어야 돼요. 이런 개발은 심의해라. 그래도 단 여기에 해당하면 안 한다. 그러니까 심의한다가 문제 나오면 이의신청 들어간다는 얘기요. 심의 안 한다가 문제 나오면 할 수가 없지. 이의신청을 갖다가. 그러니까 언제나 뭐가 나온다? 심의 안 한다가 나온다다. 안 한다가. 심의 안 한다가 나온다. 이 논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를 했냐 이거요. 이거 무슨 수로 맞죠 이걸 갖다가. 근데 그렇게 준비하는 데서는 아주 쉬워 이거. 개발행 허가 무조건 심의 안에 이름 끝난다고. 시험 문제를 언제나 심의 안 해. 근데 이걸 갖다 하는가 암기하고 하면서 여기 있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개발행위가 무조건 심의 안 합니다. 맞아요. 4번 도지사는 지구단위 계획에서 개발행 허가 제한 연장할 때 지방도청에 심의 거쳐야 된다. 자, 개발행 허가 제한 잘 나옵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 시장, 군수가 개발행 허가 제한 기간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5개 지역이 있어요. 녹지 계획관리 수목 집단지한다. 조술과 집단 서식한다. 우량 논지가 있으니까 보존하자. 두 번째, 개발로 환경 경감 미관 해치거나 문화재 훼손 우려에 있어서 보존하자. 세 번째, 기본계 관리 기술종. 네 번째,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됐다. 다섯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됐다. 5개 지역에다가 1회 3년 개발행 허가를 제한하는데 뒤에 3개, 기본계 관리 기술종, 지구단위 계획, 기반시설 거기 계획수립할 지역은 1회 2년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시험 끝나고 중개 실무할 때 이거 다 써먹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때는 심의하지만 제한기간 연장할 때는 심의 안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연장할 때는 심의 안 합니다. 5번 토서택지 토지 분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는 개발행위 맞추면 준공검사 받아라. 준공검사는 허가해줄 때 설계도면 있을 거 아니에요. 들고 가서 공사 끝나면 차 들고 가서 다 재는 거예요. 30cm 자루 재는 것이 아니고 줄자 재는 것이 아니고 버튼 요즘 이렇게 버튼 딱 여기서 누르면 거리가 딱 측정이 된다고. 일일이 확인을 다 해야 되는데 토지 분할을 어떻게 재요? 이거를 토지 분할은 공부상 공적인 장부로 분할하는 것이 현장 무슨 소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토지 분할 물건은 잘 싸야 돼요? 대충 싸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물건 적치는 저 친구 별명은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 기반시설 먼저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무슨 뜻입니까? 시험 문제가 기반시설 1안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기반시설은 법에 개념이 없어요. 기반시설 뭐가 없다고요?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그래서 개념이 없이 다니면 어쩐다고? 제 기반시설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농담삼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학원은 누가 기반시설입니까? 학원 얘기하는데 얘가 기반시설 이러는데 그런 게 없나 봐. 그래서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는 어떻게 쌓느냐 중요하지 않고 무게 얼마 되는 걸 기간 얼마 이거를 보는 거니까 중고금 사는 게 아니야.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는 검사 안 합니다. 토지 분할이 나왔으니까 토지 분할은 중고금 검사 안 한다 그래야죠. 그래서 답은 아까 3번이 됐고요.
개발행 허가 절차 암기합시다. 처리기간은 10월입니다. 10월. 허가 신청은 10월 해야 되는데 협의나 심의가 필요하면 협의 심의 빼고 협의 심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10월이요. 자, 허가 신청 들으면 그 행위가 도지개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돼요. 지장이 있는 거 없는가 도지개 사업시행 여기 들어야 되고 허가 신청 안에 공공시설 기소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공공시설 관리청의 허가를 드려야 되고 허가 기준은 5가지 형질변경 면적이 적정해야 되는데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아까 했죠? 주거, 상업, 자연의 생산지 10,000 미만, 공업 30,000 미만, 보존업지 5,000 미만, 관리 30,000, 농림 30,000, 자연경 5,000 미만 반드시 암기하고 관리 농림은 30,000 미만 범위 내에서 조례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토지 걸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 지역의 기준 면적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 합계가 큰 쪽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 도시관리계 성장관리계 적합해야 되고 도시계 사업시의 지장이 없어야 되고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되고 기반 설치 용적법이 적정해야 되는데 뭐는 따지지 않냐? 자금 조달계. 원래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험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나라에서 개발할 때는 예를 들어 여기다 내가 산을 갖다가 5,000평을 깎을 거야. 뭐하게 개발하게 시장이 허가해줬어. 허가해줬어요. 산 깎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여. 깎았어. 그럼 멈춰버렸어. 복이가 어째요? 흉하죠. 이거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모든 개발하다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허가해줄 때 뭘 보냐? 자금 조달계, 재원 조달 방안을 갖다가 내라고. 근데 개발행 허가에서는 그게 없다. 개발행 허가. 개발행 허가에서는 재원 조달계 허가 기준이 아니니까 우리 시험에 답이 얘가 한번 나온 거예요. 자금 조달 계획은 허가 기준이 아니다. 허가의 세부 기준 해가지고 방금 전에 있던 허가 기준 5가지 있는데 5가지를 그대로 쓸래? 좀 더 강화를 할래? 좀 더 완화를 할래? 그렇게 해서 시가 용도, 유보 용도, 보존 용도 3가지 나눠요. 시가와 용도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허가 기준을 그대로 씁니다. 완화 강화 안 하겠다. 유보 용도는 유보는 얘가 좀 더 개발로 갈 수도 있고 보존 갈 수도 있고 이리 갈지 저리 갈지 그게 땅 투자할 때 1순위가 계획관리 2순위가 자연녹지요 3순위가 생산관리요. 돈이 있어 투자한다 그러면 용도 지역만 놓고 할 때는 그래서 계획관리, 자연녹지, 생산관리 얘들이 쉽게 개발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은 보존 목적인 지역이지만 쉽게 개발을 갈 수가 있으니까 거기는 개발로 간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고 완화해야 되고 보존 가면 강화해야 되고 누가 판단합니까? 허가권자를 몰라. 전문성이 없으니까 누가? 전문가들이. 그래서 뭐 한다? 심의한다. 심의. 도시계는 심의를 거쳐서 더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는 게 계획관리, 자연녹지, 생산관리다. 그거 뺀 나머지 그럼 나머지 이제 주상공, 계획관리, 자연녹지, 생산관리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더 강화합니다. 심의 거쳐서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 허가할 때 조건 허가할 수 있고요. 조건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보임 예치할 수 있는데 시험에서는 언제나 우리 법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예치 안 한다. 언제나 시험 문제는 법에 있는 것만 나오니까 민간이 예치해야 되는데 법에는 민간이라는 단어가 없어. 민간 못 써. 법에는 이 단어밖에 없으니까 언제나 우리 시험은 예치 안 한다가 맞다. 그렇게 해야 되고 개발행 허가 제한 정확했죠. 곡장시도 시장소가 도시계 심의를 거쳐서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이 5개 지역이 있어요. 보존 필요한 지역은 3년 연장 안 되고 전부 다 계획 수립해야 돼요. 제한기간이 1회 3년, 연장이 1회 2년, 최장 5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장할 때는 심의 안 한다. 연장할 때는 심의 안 한다. 그게 중요하고요. 공공시설 기소에 관한 사항인데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언제나 관리청에게 관리청 무상. 종래,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적 행정청이면 무상기소, 비행정청이면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어요. 행정청이면 무상기소, 비행정청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 귀속시기가 행정청이면 통지한 날, 비행정청이면 준공검사 받은 때 이걸 찾아야 돼요. 행정청이 있다 보면 통지한 날, 비행정청이면 준공검사 받음.
그때 바뀝니다. 그 다음 이제 26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다. 옳은 것은 1번 향후 2년 내 당해적 학생 수가 수용 능력 20% 초과할 걸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은 국장이 정합니다. 향후 2년 내에 20% 이상, 2년 내에 20 이상이 어쩌고 저쩌고 지정할 수 있다. 1번은 맞아요. 2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 50까지 완화가 아니고 강화입니다. 강화. 3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고시하고 1년 내 개발밀도 관리구역 수립한다. 개발밀도 관리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용적률 강화시키면 끝납니다. 4번 개발밀도 관리계획 건필 용적률 강화 범위 변경할 때 지방도의 심의 거치지 않는다. 개발밀도 관리계획 변경은 100% 심의합니다. 심의 없는 변경이 없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변경은 무조건 심의한다. 심의한다. 5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의견 듣고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대 심의 거쳐 지정고시한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는 심의하고 지정고시, 심의 지정고시, 주민의 의견 청취가 없어요. 우리 국토개법에서 자 지문 5개 넣고 1, 2, 3, 4 주민의 의견 청취가 없는 것은 두 번 다 정답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주민 의견 청취가 없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지정권자가 특광특 시장수입니다. 대상지역은 주상공입니다. 심의생략 없습니다. 심의생략은 변경할 때 심의생략 무조건 변경 심의해야 돼. 지정 절차에는 심의하고 고시밖에 없습니다. 17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옳은 것은 1번 폐기물 및 재활용 시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아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아야 돼. 알아야 시험에 나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해야 될 기반시설에 여기 봐 여기 설치해야 될 기반시설 뭐가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출제자가 보고네 안 보고네요? 보고네 보고 그러면 여기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모르지. 없는 건 모르지. 나오면 어쩐다고? 있다지 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학교 해가지고 가로 열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제외 나오잖아요. 고등교육법의 학교가 뭐예요? 대학이지, 대학.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보여? 대학 보이잖아요. 대학 빼고 다 있다지, 그러면. 그렇게 부려야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 대상인 기반시설에 뭐가 있다고요? 대학 빼고 다 있다. 모르면은 무조건 어떤다고요? 설치한다. 이거 모르잖아요, 이거. 안 보이니까. 출제자는 보잖아요. 있는 걸 붙이잖아요. 무조건 한다. 뭐 빼고? 대학 빼고. 대학이에요. 대학. 열심히 대학 암기하면 싹 바꿔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이렇게 나와요. 고등교육법의 학교가 대학이에요. 대학.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2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1호에 따른 동물, 식물 관련해서는 기반시설 설치 등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것도 2번 났는데 자, 동물, 식물 관련은 기반 설치병 부과 대상입니까? 그러면 잘 들어야 돼요. 법 만드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내용 아는 건 기본이고 법 만드는 사람은 뭐냐 단독주택이나 숙박 등 해가지고 단독이나 숙박 등 대령이 정하는 단독이나 숙박 등 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얼마 초과하면 200 초과 신축, 증축 기존 건물 철거가 신축할 때 기존 면적 초과만 그러면 단독 숙박 등 대령이 정하는 건축물 대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대통령령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령을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0번 야영장시설
그러면서 단 해가지고 이거는 어쩐다고? 이거는 부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 출제자가 문제 봅니다.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보이지. 뭐가 보여? 단독하고 속박은 보이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단독하고 속박이 나오면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이게 보이지, 이게. 뭐가 보인다고? 안 내는 게 보이지, 안 내는 게. 이게 뭐라고? 몰라. 그 대신 안 내. 그 대신 안 내. 종교시설, 내요, 안 내요? 몰라, 안 내. 동식물, 몰라, 안 내. 임대주택, 안 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몰라. 근데 출제자는 분명히 여기 있는 걸 끄집어 왔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만든다는 걸 알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뭐만 아니면 무조건 단독하고 숙박만 아니면 어쩐다? 무조건 부가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공부했나요?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 얘기요. 막판에 선택 잘하게 해줬어요. 막판에 처음 임박해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눈치 있으면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 대상이 아니다. 이거 맞는 말이 돼버렸고 얘는 맞는 말이 됐습니다. 3번 기반시설 부담계획 지정고시하고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 설치가 수립하지 않냐면 1년이 되는 날에 기반 부담이 해제해야 된다. 기반시설 부담계획은 시험 문제 반드시 납니다. 반드시. 올해는 뭐가 시험에 나라고? 해제가 답으로 나오라고? 기원합니다. 언제? 다음 날에. 그래서 기원합니다. 다음 날. 1년이 되는 날이요? 다음 날이요? 다음 날. 1년이 되는 날이 아니고 다음 날에. 공법상 해제는 100% 뭐예요?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공법상 100% 다음 날. 기원합니다. 다음 날. 기억해야 돼. 중요하니까. 4번입니다. 시장우선은 납부무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건축을 받는 날부터 3달 내 설치부가 허가하고 돈 내라. 언제까지 해야 돼요? 2달. 숫자 암기해야 되고. 5번 기반시 설치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납부하되 부가대상 토지나 유사한 토지라는 납부, 물납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지, 인정한다. 모르면 공법은 웬만하면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긍정적인 마인드. 모르면 안 한다가 아니고 한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와. 완전 커졌네, 글자가. 자, 기반에서 유발 개수가 가장 큰 것은, 이거 암기했나요? 원체 많은데. 휴게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 노유자, 이종근생 찍어봐요. 답은 휴게입니다, 휴게. 근데 이거 어떻게 해주나, 이거? 저는 이렇게 암기시켰어요. 좀 이따 봐봐요. 자, 이거. 운수업 하던 노주연은 그까지가 0.7이야. 운동, 수련, 업무, 노유자, 주택, 교육연구, 운수업 하던 노주연은 방의에서 방송통신 0.8, 의료 0.9, 숙박권 1.0, 일매, 일종근생, 판매 1.3. 운수 좋게 주었으나 자기 집 앞에서, 그러니까 운수시설, 종교시설, 자원순환, 문화집회 1.4요. 이후락 알죠? 이후락. 50대 실세. 이후락.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는 이후락 말로 푸는 거예요. 이후락에게 뺏겼다. 이종근생 후락에게 뺏겼다. 그러면 한번 읊어봐. 이후락이 있는가? 그 말로 풀잖아요. 이후락이 있습니까? 후락은 없지만 그러면 후지. 그러면
운 좀 그렇게도 풀고. 그래서 암기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해보고, 어쨌거나 이건 암기 이해해서 못 풀어요. 자, 내용 정리합시다. 기반적 부담격은 개발밀도 관리격하고 중복 돼 안 돼 물어보니까 중복 안 됩니다. 중복 안 돼. 두 번째,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해야 되는지요. 개발 건수 20 이상, 인구 증가율 20 이상 지정해야 한다요. 지정해야 된다. 지정 기준은 국장이 지정된 최소 면적 10만 이상.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최소 면적이 10만 이상. 지정 절차, 주민 의견 청취하고 심의하고 지정 고시합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다. 개발 밀도는 없는데 기반적 부담격은 저게 있다. 저게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개발 밀도 정정 물어봐요. 주민 의견 듣냐? 안 듣는다. 자, 지구 단위계 수립하면 기반 설치계 수립한 걸로 보고, 그리고 대상은 200초가 기존 면적 포함 신축 증축할 때 기존 건물 철거하고 신축한 기존 면적 초과만. 암기해야 돼. 암기. 단독하고 숙박은 납부 대상 건물이고 나머지 건물은 전부 다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리하라고요. 단독 숙박만 낸다. 왜? 법에서 기반 설치 비용이란 이렇게 써놨어요. 단독이나 숙박 등 대리인이 정하는 시설, 대리인이 정하는 시설 보게 되면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나온다고. 용도 분류. 신축 증축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기반 설치한 필요한 용지 확보에서 부가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그러면서 단 해가지고 면제 대상 쫙 써놔. 그러니까 면제 대상이 눈에 보이니까 그거를 끄집어내니까 단독 숙박 빼고는 무조건 어쩐다고 면제다 이런 얘기요. 납부 의무자는 건축 행위는 건축주고요. 납부 의무자에 신청하거나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것은 납부 의무자가 도난당했어요. 입원했어요. 신청합니다. 연기해 주세요. 분할 납부해 주세요. 그럼 연기가 1년, 분할 납부가 2년 이런 얘기야. 언제까지 부과해야 돼요? 허가하고 2달 부과하면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내야 돼요.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물납도 인정한다. 그리고 운수받은 너주연은 방의에서 숙박권 1매를 운수 좋게 주었으나 자기 집 앞에서 이후락에게 뺏겼다. 어이구 귀찮아. 그럼 내년에 또 와요. 이거 무조건 하고 나오면 마친다. 이렇게 덤벼야 되거든요. 나 이거 무조건 암기하고 나오면 마친다. 이렇게 덤벼야지. 모르겠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도 자주 나와요, 이게. 오죽하면 이렇게 해서 암기하겠어요? 이것 말고도 훨씬 많은데 이 정도만 알면 웬만큼 문제가 다 풀려요. 자, 29번. 성장관리계입니다. 성장관리계 한마디로 딱 말하면 난개발 방지제입니다. 난개발 방지. 1번, 자, 옳은 겁니다. 옳은 거. 개발소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는 주거지의 일부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잘 나옵니다. 성장관리는 주상공은 안 돼. 주상공은 안 돼. 2번, 시장소는 5년마다 관할구역 내 수립된 성장관리계에 대해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한다. 다우정은 공법상 재검토를 몇 년이요? 5년. 맞는 말이고요. 3번,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10% 이내 변경할 때 주민 의견 정치해야 한다. 변경나 변경. 어쩌고 저쩌고 변경 뭐라고요? 경미다. 경미. 경미한 변경은 어쩐다고? 안 한다고. 4번, 성장관리지역은 성장관리계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50 이하에서 초래가 정하는 비까지 언할 수 있다. 생산관리가 아니고 건폐율 50 안하는 계획관리, 계획관리, 계획관리. 5번, 자연녹지 지역은 성장관리계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125 이하에서 무슨 용적률 완화는 계획관리가 125 이하까지, 125 이하까지. 성장관리가 문제 나오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딱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절차합니까? 절차. 성장관리 계획구역 성장관리 절차는 그냥 한마디로 다 있다. 다 있다. 뭐 있는데? 주민의견 듣고 지방의견 듣고 관계부처 협의하고 심의하고 지정고시. 주민의 의견 그러면 공법에서 주민의 의견은 무조건 며칠? 14일, 14일, 14일. 근데 거의 안 나오지만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은 30일이야. 근데 중요하지 않아. 뭐는 무조건 14일. 14일. 지방에서
공법에서 지방에는 며칠이에요? 지방에 무조건 며칠? 30일, 30일. 지방에는 30일, 30일, 30일. 지방에는 30일. 60일짜리가 4개 있어요, 4개.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거기만 60일. 나머지 무조건 30일, 30일. 여기는 성장이니까 60일. 의견정치하고 관행장협의. 관행장협의는 협의 며칠이요? 30일, 30일. 협의 30일, 협의 30일. 공법협의는 30일이요. 근데 의제가 있죠. 이 법에서 인허가 등 받으면 이 법, 저 법 인허가 등 받은 거 본다. 왜? 이 법 인허가권자가 저 법 인허가권자와 협의했으니까 그게 의제야, 의제. 의제협의는 며칠이요? 20일이야, 20일. 의제협의는 20일. 도정법 의제는 다시 30일. 도정법 30일. 건축법 의제는 15일이야, 15일. 도시혁신구역은 10일. 뭐가 되든 간에 분명 나와요. 협의 그럼 무조건 30일. 의제협의가 나오면 20일. 도정법 의제는 30일. 건축법 의제는 15일. 도시혁신구역은 10일. 그렇게 암기해야 된다고. 그대로 30일. 심의하고, 심의는 날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심의하고 지정고시한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다 있다 그러면 알아요, 학생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절차나 성장관리계획 수립절차 첫 번째 다 있다 그러면 되고, 두 번째 이제 규제 완화인데, 규제 완화가 건폐율 용적률 완화인데, 계획관리 건폐율 얼마? 50. 자연녹지, 생산녹지, 생산관리 농립은 30. 계획관리 용적률은 125. 그리고 성장관리계획서 개발행위 용도 변경 성장관리계획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문제 나오면 답이 어디서 나오냐? 첫 번째, 대상 지역은 어디다? 이렇게 답 나오는 거예요. 주상공 빼고다. 주상공 빼고. 두 번째, 수립절차는 다 있다. 주민 14일. 지방에 주의하죠. 60일. 협의 30일. 심의. 그리고 세 번째가 규제 완화. 뭐 얼마 완화할 건데? 건폐율 용적률 완화하는데 계획관리 건폐율은 50이야. 나머지 이제 자연녹지 생산관리 농림 거기는 30. 용적률 계획관리가 125. 답 나올 수 있는 게 딱 세 파트다. 그렇게 거기만 집중 공략. 나머지 내용 나오면 상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국회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 조례 제정 개정 관련해서 지자체 장이 자문한 사항에 대한 전음을 할 수 있다. 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 것이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업무가 법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무슨 업무를 수행한다고 법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만들어야죠. 왜 만든대요? 1번 심심해서 2번 일하려고. 무슨 일 한다라는 게 법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야지. 왜 없어? 있어야지. 깝깝하네. 뭔 일인가 하려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무슨 일 하는가 업무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없어? 있지. 그럼 출제자 물을 때 얘가 뭐 하는데 봐야 물어볼까요? 봐야. 1번이 그 얘기잖아요 지금. 도시계획 조례 제정 개정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자문하는 거에 대해서 전음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긍정적으로 가라니까. 긍정적으로 있으니까 물어봤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배웠다 그러면 안 돼. 이것은 안 배웠다 내년에 또 와야지. 평생 다녀도 10년 다녀도 이런 건 안 배워요. 우리 강의는 1년 목표로 강의하니까 2년 3년 목표면은 다 하죠. 1년 목표로 강의하기 때문에 절대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문제풀이 눈치껏 풀어내야지. 이것은 2번 국토부 장관은 관계 중행장 시도에게 시범도지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다. 시범도지는 누가 지정해요? 국토부 장관이지.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잘하는가 보지 말고 지원하라고. 지원. 국토부 장관은 왜 지정한대요? 국토부 장관이 시범도시 지정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왜 지정한대요? 내 맘이야. 아니, 내 맘이야. 그게 뭐예요? 그 우리가 직권이야. 직권. 내 맘이라고. 직권. 두 번째는 나는 할 생각이 없는데 중행장이나 시도가 지정해 주세요. 요청을 하니까. 그러면 직접 지정하든 요청받아 지정하든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국장이 야 너네가 요청해서 지정하는데 너네는 얼마 지원해 줄 건데 어떻게 해줄 건데 자료 좀 가져와 버리는 얘기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가 있죠. 그러면 3번 개발행 허가받은 자가 행정처인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시설 관리청의 무상. 행정청 비행정청 필요가 없어요. 새로 설치되면 무조건 관리청 무상. 4번 도지개 시설 사업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으며 타인 토지 출입이 일어난 손실보상은 행위자가 해야 됩니까? 안 가지. 그러면 안 가지. 출입자가 돈 내라? 안 가. 누가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도지개 시설 사업 시행자 그래야지. 5번 도지개 시설 사업의 실시에 인가 취소 처분할 때는 청문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돼요. B가 무슨 취소 무슨 말소할 때는 청문합니다. 청문. 근데 취소나 말소할 때 청문하더라도 그냥 도시기본계획 승인 취소 청문합니까? 안 해요. 도시기본계획 승인 취소 청문 안 해요. 지구단위계획 지정 취소 청문 안 해요. 청문이 뭐예요? 변명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변명할 의견 듣는다는. 이때 의견은 변명 무슨 얘기냐? 뭔가 이자가 법에 어긋난 행위, 위법행위를 해서 위법행위 했으면 국가에서는 당연히 행정처분을 하겠죠. 행정처분. 어쩐다고? 영업정지, 공사정지,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피해를 봐야 안 봐요? 보죠. 그러면 피해를 보기 전에 미리 의견을 듣고 예방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행정처분 때리고 난 다음에 그 처분이 잘못됐으면 미안하다라고 보상하는 게 좋겠어요. 예방해야지, 예방. 그래서 이 피해를 주기 전에 미리 예방하자라고 의견을 듣는 거라고. 이게 청문이에요. 그래서 청문은 특정인에게 피해를 주는 취소나 말소 처분할 때 청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기본계획 승인 취소 피해 보는 사람이 없어요. 지구단위계획 지정 취소 피해 볼 사람이 없어요. 개발행 허가 취소 바로 피해 보지. 실시계 인가 취소 피해 보지. 시행자 지정 취소 피해를 보지. 그러면 그런 때는 청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정지, 공사중지, 2달간 영업정지, 2달이 끝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6개월간 정지 끝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등록 말소 영영 못해요. 허가 취소 영영 못해요. 그러니까 취소나 말소 처분할 때는 청문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좀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국토계획법 다 봤으니까 잠시 쉬고 도시개발법 합시다.